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의 막내딸에서 대한민국 여성재벌 1위 자리를 수차례나 차지한 이명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43년) 일제강점기 말 이병철이 삼성 상회 등의 사업을 동료에게 맡기고 고향 의령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이명희는 삼성가의 3남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구김살이 없고 살가웠던 그녀는 아버지인 이병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고, 그런 이명희의 성장 과정에 대해 훗날 이건희는 장미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명희 역시 이병철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라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데,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를 거치는 동안 현모양처의 꿈을 꾼 이명희는 대학 시절 직접 이병철의 와이셔츠에 걸맞는 단추를 달아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 그렇게 성인이 되면서까지도 이병철을 잘 따랐던 그녀는 1965년 이화여대를 마친 뒤 신문사의 수습기자로 6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이명희에게 이병철은 당시 그룹 내 재무관리 전문가이자 평소 자신이 아끼던 정재은과의 만남을 권유했다. 이후 정재은과 인연을 맺은 이명희는 24시 되던 1967년 결혼한 뒤 4살 터울의 정용진과 정유경을 슬하에 두며 현모양처의 꿈을 이어갔고, 결혼 후에는 줄곧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된다. 평소 명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삼성그룹을 맡겼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병철은 일찍이 이명희의 가능성을 보았는지 정재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술자리나 현대그룹의 정주영을 비롯한 인사들을 만나는 골프장에 항상 이명희를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명희가 결혼한 지 12년이 지난 1979년의 어느 날, 여성들도 능력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 이병철은 39의 그녀를 불러 신세계 백화점과 조선호텔의 경영을 맡아보라 권해보지만 당시 살림에만 집중하던 이명희는 못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화를 낸 이병철은 여자도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남자 못지않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말하며 경영에 뛰어들 것을 설득했고, 그렇게 주부였던 이명희는 경영인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또한 이병철은 그녀의 출근 전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가르침을 주기도 했다. 첫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 것. 둘째, 누구의 말이든 경청할 것. 셋째,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 것. 넷째, 사람을 나무 기르듯 기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신세계 영업사업본부에서 이사로 일을 시작한 이명희는 이후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자신의 경영 방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데 주력했고, 자신이 나서는 것보다 스스로 굴러가고 진화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이 될 수 있게 노력했다. 이듬해인 1980년 상무로 승진해 경영 일선에 나선 그녀는 신세계 백화점을 인류 백화점으로 만들고자 제품의 배치와 인테리어까지 꼼꼼히 챙겼고, 유명 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해 기업을 알렸으며, 또한 해외 브랜드인 피에르 가르덴과 기술 제휴를 맺어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신세계 백화점은 성장하는 듯 했으나 같은 시기인 1979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롯데그룹의 신영자가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며 1980년부터 신세계는 롯데그룹의 업계 1위 자리를 한동안 내주어야 했다. 이후 그녀는 백화점 사업을 궤도에 올리려 노력해 보았으나 쉽지 않았고, 그런 이명희에게 1987년 아버지인 이병철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세상에서 가장 본받고 싶어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국에 있기가 힘들었던 그녀는 잠시 경영권을 내려놓은 뒤 미국으로 향해 한동안 머물며 마음을 달래게 되는데, 그곳에서 프라이스 클럽과 월마트 등을 보게 된 이명희는 그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직감하게 된다. 이명희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 직감했고, 미국의 대형마트처럼 한 공간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 할인점이 국내에서도 통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대형마트 사업을 지시했고, 마침내
1993년 경제적인의 이코노믹과 편리성의 이지에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이름 지어진 이마트가 서울 창동에 들어섰고, 결과는 하루 27,000명 이상이 방문, 종업원 27명으로 출발한 이마트 창동점은 첫해 매출 450억 원을 올리며 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인 1994년 신세계는 미국 코스트코사와 제휴를 맺은 뒤 회원제 할인점인 프라이스 클럽을 오픈시켰고, 미국 마트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며 창동에 이어 일산, 안산, 부평에 이마트를 개점시켰다. 그렇게 이마트의 점포수를 늘려가던 신세계그룹은 1997년 삼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1998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며 월마트 등이 국내에 들어서므로 신세계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긴축 경영에 돌입했고, 한보와 진로를 비롯한 기업들이 연이어 무너지자 업계는 일단 버티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신세계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데, 당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고급 백화점 대신 할인점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백화점의 매출은 줄었으나 오히려 이마트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신세계의 경영진은 고민 끝에 프라이스 클럽을 코스트코에 팔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한 뒤 자금이 만들어지면 외환 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전국의 핵심 상권을 구매하여 이마트를 확장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경영진의 과감한 결정을 이명희는 그대로 받아들여 진행시켰고, 이후 프라이스 클럽 등을 정리한 신세계는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한 뒤 전국 주요 상권에 할인점이 될 만한 부지를 대거 매입했다. 그렇게 매장 수를 늘려간 신세계는 이마트 매장의 인테리어를 최소화하고 대량 납품으로 가격을 낮추어 저가 정책을 실행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이마트에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신세계는 성장해갔다. 이후 신세계는 몇 년간 이마트와 백화점을 연이어 개점시키며 그룹의 규모를 키워갔고, 마침내 2004년 롯데그룹에 내주었던 유통업계 1위를 22년 만에 탈환했다. 그리고 신세계는 여세를 몰아 2006년 8,250억 원을 들여 한국 현지화에 실패한 월마트의 지분 전량을 인수한 뒤 월마트의 매장 전체를 이마트로 바꿔 매장 수를 100개까지 늘리며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졌고, 이러한 과정들로 이명희는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여성재벌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신세계는 롯데마트 등을 개점시켜 뒤를 쫓아오는 롯데와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 롯데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부산에 2004년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을 열게 되는데, 이때 될 사람은 되는 건지 공사 중에 부지에서 온천이 2개나 발견되었고, 그렇게 2009년 완공된 센텀시티점은 100일 만에 매출 1,500억을 돌파했으며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 이처럼 매년 성장을 거듭한 신세계그룹은 1990년대 삼성그룹에서 분리될 때만 해도 백화점 2개와 조선호텔로 총 자산 2조 7천억에 불과했으나 이명희의 지휘 아래 2020년에는 45개의 계열사와 총 자산 44조에 달하는 재계 1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현재 신세계는 아직 이명희가 회장 자리에 있으나 2006년 부회장 자리에 오른 정용진이 이마트 사업을, 2015년 총괄사장 자리에 오른 정유경이 백화점 사업을 맡으며 남매 경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